143쪽 보시면 종합부동산세 나왔죠. 소득세법. 자, 여기는 개념만 볼 거 143쪽 먼저 그림만 보세요. 이번 시간은 143페이지 그림 박스 있죠. 여러분 그거 보시면서 개인이 돈을 벌었으면 뭐네요? 소득세 내죠. 회사가 돈 벌었으면 법인세 내죠. 회사 이름으로 내는 거, 주식회사가 내는 건 법인세, 개인이 내는 건 소득세. 개인 사업자,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했는데 법인 등기 안 하면 개인이죠. 다 뭐네? 소득세 내죠. 그럼 개인이 벌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만들어 놓은 법이 소득세법이죠. 그래서 소득세법에는 박스에 나와 있는 대로 소득의 종류가 몇 가지? 8가지. 맨 첫 번째, 은행에 예금해서 받은 거 무슨 소득? 이자소득.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배당금 받죠. 무슨 소득? 배당소득. 그리고 사업이죠. 사업은 종류가 많잖아요. 뭐가 사업이야? 계속적, 반복적, 자주 발생하는 게 사업이죠. 이해가세요? 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사업은 지속적이고 반복적, 계속적으로 하는 게 사업이다. 어쩌다 하는 건 사업이 아니다. 남편이든 부인이든 외도를 냈다? 어쩌다 바람핀 거죠? 그건 사업이 아니다. 근데 밥 먹듯이 걔는 사업이야. 무슨 사업? 청춘 사업. 여러분, 음식점 사업을 하든 공장에 가서 뭐 제조업을 하든 청춘 사업을 하든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사업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간통죄가 폐지됐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남편이 외도를 하면 여자 찾아가서 뭐해? 위자료 청구해서 살림살이 붙었어요. 그죠? 또 다른 여자 만나면 거기 가서 또 뭐하고? 위자료 청구해서 생활. 그러니까 사업이잖아, 걔는. 그죠? 자, 어쨌든 사업인데 우리가 공부할 건 이 사업 중에 부동산 관련 사업 3가지가 있어요. 사업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된 사업이 부동산 빌려주고 돈 받는 거 무슨 업? 임대사업.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 자주 하는 거 뭐? 매매업. 주택을 지어서 파는 건 건설업이라고 하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요즘은 명칭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주택을 지어서 파는 걸 건설업이라고 해요. 옛날에. 주택 신축 판매업. 이게 부동산 관련이죠. 그 중에서 우리는 임대사업에 대해서 공부한다. 임대사업. 왜?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투기. 그죠? 그래서 임대사업 공부할 거고, 다음, 직장 다니면 무슨 소득? 근로소득. 연금에 가입해서 받는 거 연금소득. 복권 당첨됐다. 유실물을 습득했다. 간첩 잡아서 보상금 받았다. 이런 건 뭐야? 기타 소득. 간첩도 전문적으로 막 잡으러 다니는 사업이야.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소득 중에 5가지든 2가지든 1가지든 묶어서 뭐라고 한다? 종합소득. 그죠? 이자소득부터 기타소득까지를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종합소득 합쳐서 하세요. 이자소득도 있고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 있으면 다 합쳐. 그래서 뭘로 내라? 종합소득세 내야 된다. 그럼 부동산을요. 개인이 부동산을 파는데 사고 팔고 여러 번 하면 사업이잖아. 사업이죠? 그래서 다른 소득하고 합쳐서 종부세 내야 돼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부동산을 어쩌다 팔았어요. 그럼 양도소득세. 시험에서 관련된 건 양도소득. 자, 주택을 지어서 파는 건 무슨 업? 사업이에요. 주택 신축 판매업. 주택을 지어서 파는 건 양도소득세 내는 거 아니에요? 사업이야, 사업. 부동산 사고 파는 것도 자주 하면 사업이다. 그렇지 않을 때만 양도소득. 그리고 퇴직금 받은 건 퇴직소득.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소득세는 크게 몇 가지? 3가지. 종합소득세 내는 사람, 퇴직소득세 내는 사람, 양도소득세 내는 사람이다. 그죠? 그럼 소득세는 사람 중심 인세죠? 그럼 납세지는 어디야? 주소지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 장 보세요. 145페이지 오른쪽에 6번 납세지 나왔죠? 납세지는 각종 신고할 내용이 있으면 어디 가서 신고하라? 소득세니까. 대한민국 국민 거주자는 주소지, 그죠? 비거주자는 뭐?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 없으면 소득이 발생한 장소, 이게 납세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용어가 나오네. 다시 144페이지 3번의 납세 의무자 보세요. 144페이지 납세 의무자 있죠? 여러분 이제 소득세, 양도소득이든 임대소득이든 개인 값 그렇게 안 하고 거주자 이렇게 얘기해요. 거주자, 비거주자 이 용어가 계속 나와.
그럼 거주자의 뜻은 알아야 되겠죠? 예, 거주자는 뭐냐? 박스에 여러분 납세 의무자는 개인이란 말이에요. 개인은 둘로 나눠요.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그럼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은 주민등록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고유번호가 부여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주소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주자는 주소지, 이게 주소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거주자라고 한다. 그런데 외국인도 영주권 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머무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한 장소를 정해놓고 1년은 365일 중에서 절반이 언제냐? 182.5니까 그거보다는 커야 돼. 그래서 183일 이상 머무르는 장소, 그걸 거소라고 그래요. 그런 장소를 계속 두고 있으면 비록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어도 세법에서는 뭘로 본다? 거주자로 본다. 이렇게 해서 거주자와 그럼 비거주자는 뭐예요? 어떤 학원에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거주자에 대해서 설명해놓고 젊은 친구한테 그럼 비거주자는 뭐야? 그랬더니 간단하게 나오대. 뭐라고? 비거주자가 누구야? 물어봤어요. 지금 거주자 설명했죠.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거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비거주자는 뭐야? 그렇죠. 거주자가 아닌 자. 법에도 그렇게 돼 있다니까. 거주자가 아닌 자, 다시 말하면 주소도 없고 183일 이상 머무르는 장소도 두지 않는 사람, 비거주자. 우리는 외국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세요? 이렇게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는 이유는 어디까지 세금을 부과할 것이냐. 옆에 납세의무 범위라고 되어 있죠. 대한민국 국민 거주자는 국내외, 우리나라에서 벌었던 외국에서 벌었던 다 세금 내라. 국내외 모든 소득. 그런데 누구는? 비거주자는 우리나라 안에서 벌은 것만 세금 내라. 국내 원천 소득. 여러분 관광 비자 가지고 우리나라 여행 왔다가 로또 복권 샀는데 당첨됐어요. 그러면 소득세 공제해야죠. 외국인인데 왜 소득세 걷어? 소득세법에 요거 한 줄, 국내 원천 소득,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은 우리나라 법에 따라 보내라. 소득세 내야 되는 의무가 있다. 그것 때문에. 이해가세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거주자, 비거주자 뜻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거주자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비거주자는 외국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 이 얘기요. 무조건 외국인이라고 해서 비거주자가 되는 건 아닌데,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계속 머무르는 장소 며칠 183일 이상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 거주자로 본다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거주자, 외국인은 비거주자 이렇게 이해를 하라. 그러면 145페이지 5번. 여러분 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버는 거에 대해서 소득세 내죠? 예? 근데 돈을 벌 때마다 소득세 계산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소득세법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과세 기간. 그래서 원칙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1년 동안 버는 거 다 합쳐서 계산하는 게 소득세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렇게 1년치 계산해서 세금은 언제 내라? 옆에 칸에 확정신고.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내라 그랬죠? 근데 양도소득세는 안 그래. 양도소득세는 지금 내야 돼. 그래서 예정신고라는 게 있죠. 참고로. 그러면 밑에 칸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소득이 있는 사람이 중간에 뭐 했어요? 사망했어요. 그럼 세금 안 내도 돼요? 상속받는 상속인한테 귀속되죠? 상속인이 세금 내야 돼. 그럼 언제까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발생한 소득. 프로야구 운동선수가 연봉 1억에 계약했는데 6월 말일날 죽었어요. 그럼 1억 곱하기 365일 중에 1월 달부터 6월 말까지 날짜 계산하면 되잖아. 이렇게 사망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언제 내라? 이런 게 이제 상식적에 공부 안 했어도 상속에 관련된 세금은 전부 다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상속받은 재산 취득세, 상속받은 사람의 상속세, 취득세, 죽은 사람의 소득세, 전부 다 상속은 언제?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런 건 공부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외국으로 이민 가는 경우는 1월 1일부터 뭐하는 날까지, 출국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는데 언제까지 내라? 출국 전날까지 내라. 그래서 출국하기 전날까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11시예요. 11시 인천국제공항에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를 합니다. 이민 가는 사람이. 근데 거기 세금 안 내서 벨이 울려, 띠디디 울려서 보니까 소득세 100만 원 누락된 게 있네. 내야죠. 그럼 카드 결제했죠? 결제되잖아. 그리고 바로 못 가죠. 왜? 오늘 밤 12시 지날 때까지 김포공항에서, 아니 인천국제공항에서 기다렸다가 땡 하면 날짜가 바뀌면 나가야 돼. 왜? 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 여기 출국 전날까지 되라. 세금 내고 다음날 가라 이거지. 무슨 말인지 가요? 예. 그럼 이런 거 가지고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엄청 어려운, 쉬운 건데도. 보세요. 개인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가 6월 30일 날 뭐 했어요? 폐업했어. 이 사람의 무슨 기간? 소득세 과세 기간은 어떻게 돼요? 1월 1일부터 6월 며칠? 30. 자, 1월 1일부터 원래는 12월 며칠? 이게 1년이죠. 근데 중간에 뭐 했어요? 폐업했어. 그러면 1월 1일부터 뭐 한 날? 폐업한 날까지가 무슨 기간? 아니지. 그럴까봐 얘기하는 거 혹시나. 그럼 여기까지는 사업에 대한 거고. 그럼 여기서 돈 버는 건 안 내도 돼? 아, 사업 안 하고도 돈 벌 수도 있잖아. 직장 다니면서. 그럼 안 내도 돼? 아니지. 무조건 몇 년. 예외는 딱 2가지밖에 없다니까? 사망했을 때 하고 외국으로 이민 갔을 때 그거 빼놓고는 무조건 1월 1일부터 10일만. 폐업을 했어도 폐업할 때까지는 뭐고? 사업소득이고, 폐업하고 나서는 돈 번 거, 개인적으로 돈 번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돼야지. 그래서 여기 보세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1월 1일부터 12월 말일인데 만약에 7월 1일부터 사업을 뭐 했어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했다, 시작했다. 이 사람의 소득세 과세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만. 아니지, 그건 사업소득이고 여기서 돈 버는 거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항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1년. 이해가세요? 예.